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곳 그리고 관심을 두고 계신 곳 한번 살펴보면서 1, 2년 혹은 4, 5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질문 받을 거고요. 지금부터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할게요. 네, 매주 이 시간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일부 시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번호 좀 안내해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부동산 궁금증 2번호를 통해서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02545-7988번도 기억해주세요.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질문 받고 있네요. 저희가 하나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오늘 끝자리 6356번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번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서울시 강서구 등촌주공 3단지요. 등촌주공 3단지. 예, 삼단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관심 두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제가 아는 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사볼까? 한번 고민 중이신 건가요? 살펴러 예, 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전화 좀 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등촌주공 이거 지금 실거주 하시려고 지금 매수하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그냥 투자용으로 어떤가 해서요. 아,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요? 네. 아, 그럼 여기 단지는 좀 가보셨겠네요. 어떤 거를 좀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이제 24평 거주하고 있는데 네네네. 요즘에 그쪽에 이제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발산역도 역세권도 좀 되고 마곡지구의 발전 가능성도 있고 20여 년이 좀 넘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0평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고. 예, 16평하고 24평이 있는데 네. 예, 제가 아직 염두에 둔 건 없는데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좀 추천해 주시면. 아, 예. 그러세요. 조금 더 일찍 사시지. 아, 그러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면 네. 여기가 가격이 하락할 여건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금액이 지금 전세 대비해서 지금 한 1억 5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쪽에.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전세가하고 이렇게 매가를 비교해 보면.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5, 6천이면 투자가 됐어요. 갭 투자가. 그죠? 이제 이 매가가 많이 오르기 전인데. 그래서 이 투자 비용 대비해서 상승하기가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마땅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 비용도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여러 취득 비용이라든가 여러 중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과연 수익률 면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결론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신 게 굉장히 맞아요. 지금 등촌주공이 발산역하고 역세권에 지금 아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 마곡지구가 이 굉장히 강서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이 지금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하고 저쪽 노원구 쪽하고 있는 이 소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들이 최근 2, 3년간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로 놓고 보면 소형평 같은 경우 1억 5천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최근 단기 급상승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마곡에 대한 호재를 어느 정도는 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입지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소형이고 또 마곡의 어떤 수요들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좋은 입지에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부분이라서 조금 앞으로 상승하는 데는 조금 필요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투자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든 10년이든 가져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상승폭이 이렇게 적다라면 정확한 투자를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등촌 중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차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예, 뭐 20년차 훨씬 넘고 이러다 보니 향후에는 이제 또 몇 년이 더 지난다고 하면 이제 매수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갈 때는 아무래도 뭐 25년차 이상이 훨씬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연차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단기 급상승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금 상승하는 데는 이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지금 그 전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런 비율을 봤을 때 투자 금액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그 수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조금 이쪽 지역을 보신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라고 아시죠? 네네. 예, 비교적 새 아파트고 또 우장산역 근처로 해서도 또 지금 뭐그 아이파크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민영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 금액이 비슷하거나 조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마곡지구 입주가 앞으로 한 2, 3년 진행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조금 입지 면에서 좋긴 하지만 이런 오래된 그 주공보다는 민영 아파트가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가격 대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갭 투자가 지금은 아주 좋은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알겠습니다. 결정이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판단 내리시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 받겠습니다. 다음 분은 또 어디실까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2년 뒤에 인천 쪽으로 이제 이사 계획이 있는데, 예. 집을 인천 쪽으로 사려고 하면 시기가 지금 사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2년 후에 사야 되는지, 네.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산다면, 저는 이제 송도 쪽에, 현대 아이파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추천해 주실 건지가 알고 싶어요. 예, 현대 아이파크 중점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매수 시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셨는데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는 어디 인천에서 거주 안 하시고요? 네, 지금 사는 곳은 부산인데 이제 예. 2년 후에 계획이 인천으로 인천으로 가야 가실. 할 상황. 예. 예, 송도 쪽으로 가실 예정인가 봐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 송도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오래 거주하실 건가요? 송도 쪽에서는? 이제 가면 예. 아이 대학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아이가 뭐 중고등학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라는 거 좋고 지금 해머로 뭐 어디라 그랬죠? 현대 아이파크라 그랬나요? 해머로 아파트 밑에 있는 거? 네. 예, 아이파크. 예. 여기 지금 가격은 알아보셨죠? 여기 가격이 좀 싸죠? 다른 데 비해서 좀 연차가 있어서. 예, 좀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송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도를 제가 조금 크게 볼게요. 지금 캠퍼스 타운역 주변으로 해서 이 송도 신도시가 개발이 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좀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공급됐던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아파트 연차로 말하면 한 10년이 좀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뭐 입지 여건은 괜찮습니다. 캠퍼스타운 전철역 역세권에 바로 입주하고 있고 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지금 새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가격이 변동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게 한 2, 3년간 좀 전에 뭐 그 강서구 쪽에 뭐 소형 아파트가 뭐 1억 5천 이상씩 오르고 뭐 이랬던 얘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아이파크가 그렇게 가격이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조금 소폭 상승 정도거든요. 그런 건 좀 알아보셨죠? 예,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아파트로 분류가 되고 또 이 지금 캠퍼스 타운역 209 좀 되는데 이 아래쪽 사실 송도 신도시 내에서는 중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 뭐 지금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센트럴 파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심은 그 아래쪽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주거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하다고 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새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서 이런 것
것들이 조금 가격 상승을 좀 잡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송도 지역의 어떤 뭐 인프라라든가 뭐 오래됐다 그래도 이거 뭐 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실거주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격 상승폭이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 여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서 네. 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 또 한 가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 투자 목적을 조금 배제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를 제가 조금 이제 넓게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다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그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네. 뭐냐면,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공급 물량이 많고, 지금 연수구에 최근에 네.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양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3년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예. 2만 가구 정도가 또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609, 809, 6809가 또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라면 한 3만 가구 이상이 또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송도 국제도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시설과 연계되면서 이렇게 좀 그 공급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업무시설보다는 주택이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송도 신도시에 앞으로 뭐 GTX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당분간은 굉장히 좀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대 차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렵고 당분간 지역 내는 좀 새 아파트 중심으로 조금 거래는 있겠지만은 보합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송도 신도시의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본다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은 좀 후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학생 물어봤냐면 송도 지역에 지금 인구가 한 10만 좀 12만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전체 뭐 계획 인구가 한 26만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왔어요 벌써. 그런데 이 인구가 업무 시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교육 여건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송도가. 그래서 네. 교육 여건 때문에 인구 유입이 좀 최근 들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업무 시설과 교통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핸디캡이라 그렇게 가격 상승,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실거주로 네. 들어가는 거는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가격 변동이 없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도 한번 다녀와 봤고요. 또 다음 분 또 궁금한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예. 백설마을 동양성지 아파트 예. 사는데 거기 매도 시점이하고요. 그다음에 광명 사거리역 있는 해모루 2연 아파트 뭐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 건지. 둘 중에서 지금 저울질을 한번 해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수원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건 매도할 거고요. 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수원의 어떤 아파트라고요?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동양성지 아파트요. 양재 아파트. 예, 하고 이제 광명하고 한번 네네네.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표님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 정자동은 지금 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여기 이제 아이들이 네. 있었다가 이제 다 커서 네. 남편 직장이 인천인데 네. 아이들 학교는 서울로 이제 가게 돼서 네. 서울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 아이들이 서울까지 학교 다니기가 뭐해서 네. 광명이 괜찮을까 하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매도는 결정돼. 지금 정자동 같은 경우 수원 정자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원의 중심들이 광교 쪽으로 중심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자동이라든가 뭐 메탄동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뭐 큰 변동이 없는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이 있다는 매도를 하는 거는 뭐 시점이 특별히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광명에 지금 해머로 2연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그 광명 뉴타운 그 안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쪽으로 가시는 거 네. 가시면 얼마나 계실 거예요? 만약 이쪽 광명 쪽으로 이사 가신다 그러면 글쎄요. 일단 아이들이 가서 적어도 한 5년은 있지 5년이요?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저는 네. 그거를 매도하는 게
저기 뭐지 매수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 요즘에 재개발 네. 그 근처에 많이 되고 있으니 음.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나은가 싶어서 두 개 다 좋은 고민 중이에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네. 그 보유를 좀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매수를 하는 거 좋고요. 네네. 예, 이 아파트 지금 그 해머로 이거 좋은 데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네네. 만약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한 5년 이상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 전체가 광명뉴타운이잖아요. 네네네. 예, 광명뉴타운이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의 투자 이런 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구역별로 사업 속도가 틀리고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미나나 뭐 이럴 때 오시면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현 아파트는 왜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 하면 네. 그 주변이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래쪽으로 뭐 한 16구역 뭐 지금 네, 뭐 16구역, 지금 뭐 14구역. 분양도 지금 돼 네네. 있고 15구역도 좀 있고 네, 또 위쪽에 19역 좀 해머로 이현 근처가 19역이더라고요. 네, 19역 바로 옆에죠. 해머로 이안 옆에 19역이 네. 있고요. 위로 또 9구역이 있고. 이 주변이 해머로 아파트 옆으로 많이 변화가 생겨요. 근데 지금 16구역서부터 15구역 뭐 이런 데는 지금 뭐 이제 분양을 할 거고. 네. 이 옆에 있는 19역도 지금 지금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변 사업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네. 주변이 정비가 되면서 새 아파트로 변화되는 거고 또 이주가 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입지에서는 지금 이주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지역 내에서 아파트가 요 위쪽에 현지레버빌도 있곤 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당분간은 가격이 이거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좀 더 상승 여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는 시점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이런 16구역서부터 15구역 이렇게 뭐 위에 1, 2구역 이렇게 뭐 빨리 속도가 내는 단지들이 있는데 앞으로 3년 후부터 입주해요. 그렇다면은 3년 후부터 시간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한 10년 안으로는 계속해서 이 지역이 11개 구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입주 새 아파트만 한 2만 5천 세대가 들어와요, 이쪽에. 그러면 그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내 아파트 연차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광명역서부터 이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해머로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리가 중간에 이런 나보다 더 훨씬 입지 여건이 좋은 이런 단지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새 아파트가 막 들었으면 오래된 아파트가 같이 막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쪽이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 앞으로 한 5년 이내 이쪽까지는 거주하면서 보유하는 거 괜찮은데 조금 더 상승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점에서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4322번님께서요. 레미안 서초 STG와 서초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 중에 하나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최근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민입니다. 전망과 함께 적절한 매수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서초동에 두 곳을 꼽아 오신 거죠? 대표님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문자로 주셨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강남역 주변에 아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지금 우성이죠. 우성 재건축하는 STG 같고 또 이쪽 위쪽으로는 지금 서밋 지금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일단은 둘 다 새 아파트라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지금 가격이 오른 건 있는데 여기 동네 뭐 시세로 봤을 때는 반포권하고 낮아봤을 때는 시세 차이 좀 납니다. 가격 차이가. 그래서 뭐 평당가로 뭐 소형 같으면은 뭐 한 13억 정도 선을 좀 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상승 여건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뭐 얼마가 될지는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반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신반포라든가 구반포 쪽으로 해서
지금 한강변으로 계속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새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서초구 지역 자체가. 그래서 물론 한강변하고 또 이런 도심 그 중심권하고 아파트의 성격은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새 아파트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 이런 새 정부 상황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과연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됐고 또 입주를 하고 있고 이런 새 아파트들은 상당한 비교 우위적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격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실거주 목적을 조금 더 가미를 하시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상문 대표와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표님 또 시장 좀 바라보는데 큰 그림 그릴 수 있게 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해 연말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파리 대책에서 발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등을 둬서 50%, 40% 일반 세율 적용했던 분양권에 대한 시장이 일단 양도세가 50% 뭐든지 매도를 할 때 기간과 관계없이 정해졌다.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와 똑같이 양도세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 부분이 있죠. 10%, 20% 추가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그 매물이 또 굉장히 많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가격 조정이 될 확률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또 비교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유불리 또 내 아파트의 어떤 앞으로 향후 전망 가치를 한번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게 되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이번 주 매주마다 세미나 열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궁금증,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과연 이 지역의 최고가가 아니겠나, 조정받지 그렇죠. 않는가 예. 이런 거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년부터 바뀌는 적용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곳과 아니면 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굉장히 극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량, 내 주변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이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께서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세미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과 함께하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돈 벌 수 있을 만한 곳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 전화번호를 지금부터는 이걸 열어둘게요. 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각각 챙겨볼게요. 정영근 이사님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삼성동 일대에 이제 국제의료복합지구의 삽을 내년 정도에 뜰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부지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모든 여건들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제의료복합지구 뿐만 아니라 삼성역세권 통합 개발로 인해서 이곳 일대에 투자를 해놓고 싶으신 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2년 전에 했어야 돼, 3년 전에 했어야 돼, 말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삼동, 그러니까 삼성동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니까 거의 삼성동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릉역 9호선 역세권 도보권이면서 2호선 선릉역세권, 그리고 분당선까지 이 세 가지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역삼동 일대, 테헤란 일대에 좋은 수익형 물건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이전의 건물입니다. 이미 전세까지 맞춰져 있고요. 지금 이미 삼성동 일대나 역삼동 일대 매가 어느 정도 하죠? 3억 7, 8천 정도 합니다. 근데 본 물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억 500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물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당히 오늘따라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볼게요.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님,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곳은 두 지역인데요. 첫 번째, 이 전철, 철도망 노선만 해도 무려 6개 노선. 그리고요, 도심 재개발과 뉴타운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 그것도 시작 단계죠. 서울 지역에 이만큼 대규모의 이슈가 있는 지역에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이슈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룸 다세대 주택이 2억대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 찾아가 보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 상암 DMC, 상암 지역의 6.5배 규모. 바로 아시죠?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중에 주거지로 가장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발산역이 있는데 거기서 불과 도보로 약 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발산동의 다세대 주택 강서구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 저희 동대문구 먼저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두동으로 한번 가보죠. 대표님, 왜 이 지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는 이미 잘 알려진 곳입니다. 서울 지역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경동시장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요. 여기는 13개의 재래시장이 전부 모여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청계천 지나가게 되고요. 전철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로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청량역, 이 주변 지역이 그야말로 대규모의 개발 이슈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청량역의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동대문 구청이 바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청량리 역세권의 임대 수요와 사대문 안에 바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업무 밀집 지역으로 바뀌죠. 여기가 지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의 대학가와 더불어 광역 도로망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균척지구와 뉴타운이 전부 걸어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강남 접근선 또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곳에 있는 물건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지도 한번 기대를 걸고 지켜봅니다. 어떤 뉴스거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죠. 서울의 8개의 균형발전 촉진 중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량리 사구역 그렇습니다. 이미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청량리 588 지역이 이제 가보시면 전부 철거가 되어 있죠.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상업 업무 지역에 대규모의 쇼핑몰과 백화점 그리고 65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자그마치 5개 등이 들어오죠. 청량리 일대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이 될 뿐만 아니라 KTX 경강선과 동서고속철도. 이 경강선은 올림픽선이라고 그러죠. 바로 열흘을 뒤면은 어때요? 바로 개통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평창에서부터 강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곳 청량리역에서 불과 1시간 반. 그렇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당일 코스도 아니고 오전 코스로 끝날 정도로 1시간 반이면 오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청량리역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KTX역 2개 노선 뿐만이 아닙니다. 분당선이 현재 어디까지 오죠? 왕십리역까지. 내년이면은 청량리까지 연장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강원도에서 강남 갈 때는 와서 청량리에서 환승해서 갈아타고 바로 강남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GTX 2개 노선, 3개 노선 중에 BC 노선이 전부 어디다? 이곳을 청량리를 경유 내지는 종착점으로 여기게 되고요. 또 면목 경전철. 그러면 제가 막 숨가쁘게 달렸는데 몇 개의 철도망? 6개의 철도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 단계로 구축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라서 더더욱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호재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 균쪽 지구의 8개 중에 하나, 동부청과 시장,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 60층 높이의 4개 동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 펜스가 다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농답심리 뉴타운의 8천여 세대가 아직도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주 세대에 대한 수요까지 전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용두동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준공이 완료돼서 직접 가셔서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일단은 꼽아놓고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대표님? 그냥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다 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치가 괜찮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데 슬럼화돼 있어서 더 그 가치가 높죠. 왜? 새롭게 리모델링이 계속적으로 되고 리노베이션이 되니까요. 2017년 10월에 준공되고 6층 중에 3층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고 4m, 6m의 코너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방 2개의 투룸 거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천정형 에어컨,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주어지게 되고 TV까지 옵션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허술하게 지은 것이 아니죠. 1층은 전체적으로 피로티와 더불어 CCTV 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더구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해놓으면 관리죠.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를 전문 관리 업체가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매물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앞서 살펴보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려요. 네, 여기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서울 4대문을 싸고 있는 주변 동서남북을 둘러보십시오. 아마도 투룸 다세대 주택이 2억 1천만 원대 불가능하죠.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 지역이 그야말로 싼 토지의 매수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임대조건부 잔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투자요? 2천만 원이죠. 전세로 그냥 편안하게 약 3, 4년만 두십시오. 2억대 후반에만 파셔도요. 그야말로 정말 수백 프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방송상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상당히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월세 여기는 경동시장이 있고 청과물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고 실제 대출을 포함했을 때는 실제 투자비는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350만 원 이상의 수입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보를 드려봅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끝자리 6355번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저희 살펴보러 갈 거고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강남으로 가볼게요. 역삼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5년 11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이고요. 4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금액 볼게요. 매매 금액이 3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와 함께 역삼동 가볼게요.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부터 살펴주세요. 네,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 역세권부터 선릉 역세권, 역삼 역세권까지 이르는 이 광대한 약 100만 명의 회사원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그만큼 공실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가 좋죠? 수익률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이쪽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걸 봤을 때는 개발적인 입지 접근도와 그리고 이 임대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인데,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현대차 부지와 그리고 코엑스 그리고 봉은사 역세권부터 하단에 있는 그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라인, 바로 영동대로 지하화와 맞물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은 본 물건지는 역삼동이긴 한데 삼성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삼성동과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삼성동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연의 입지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일단은 본 물건지에서 9호선의 급행 노선인 바로 선정릉역이 있습니다. 여긴 분당선까지 지나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 수가 이곳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릉 역세권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짜여져 있죠. 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선릉역 2호선, 테헤란로 2호선도 걸어서 도보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릉역에 있는 그 생활 인프라,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선릉역이 얼만큼 인기가 많은 역세권인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회사가 얼만큼 많은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대 수요 받쳐주고 있고 개발 호재까지 완벽히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단에 있는 그 7호선 라인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방미인 같은 천연의 입지, 그런 미래 가치를 가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개발 호재들도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2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 두 가지 그 노선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거는 바로 좌측에 있는 롯데칠성부지입니다. 일단은 강남역에 있는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면적이죠. 현재는 3종 주거지역으로서 약 5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상업지로 변모가 되게 되면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 3배 정도 지가가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주변 일대, 과거 우리 답습해 볼까요? 삼성타운 생겼을 때 어땠나요? 주변 지역 지가 2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2.5배 정도 올랐는데, 본 지역도 3배 정도 땅값이 오르면 주변 일대 지역, 특히나 역세권에 있는 수익형 물건들의 가치는 여러분들 불보듯 뻔하게 1.5배 이상씩은 올라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강남의 집가 어떻습니까? 평당 4,500, 5,000을 상회하는 일반 주거 지역이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강남의 그 국제비로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테헤란로의 2호선 라인은 크게 가격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우상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삼성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제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 역세권 그리고 현대차 부지, 국제기록 복합지구, 그리고 상단에 봉은사까지 이어진 영동대로 지하 계획, 이게 맞물려서 2030년까지 갑니다. 여기는 준공공 임대 노선 길게 가셔도 됩니다. 길게 가실수록 여러분들이 큰 대가로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4년 정도가 걸렸죠. 토지 매입 후 4년 정도가 걸려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모두 이제 도시환경법을 다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무리 없이 내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시 주변의 집가 다시 한번 변동폭이 생기겠죠. 삽을 뜨는 순간 또 땅값이 한번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삼성 역세권이 광역철도망에 깔리게 됩니다. 2호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노선들이 같이 깔리기 때문에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이 강남의 중심, 서울역 같은 광역철도망 중심의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까지 이어지는 쇼핑센터, 바로 봉은사까지 9호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코엑스와 영동대를 지하화에 따른 상업시설, 그리고 현대차 부지, 플래그십 센터까지 이어지는 강남의 중심 대표 상업지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뭐 어떻게 지어졌길래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본 건물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 동원건설에서 지었는데요. 이미 15년 11월 완공이 됐죠. 2년 전입니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 매입하신 분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놓은 급매물입니다. 한 물건 하나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게 거의 없는데 본 물건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4층 건물이고요. 앞에 테헤란로가 다 보입니다. 테헤란로가 다 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양집입니다. 남양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거실, 방 이렇게 그 투룸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본 건물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주차 시설과 건물에 있는 퀄리티가 다른 건물과 독보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대지 지분이 6평 이상 들어가면서 실제 사용한 면적이 13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2평짜리 투룸보다 넓고 그리고 안에 탄탄하게 퀄리티가 좋은 건물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이 단점을 극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러 가죠.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요? 지금 현재 강남의 이제 삼성동과 역삼동, 뭐 서초구, 뭐 다 비롯해서 봤을 때 3억 3천이 최저가입니다. 3억 3, 4천이 최저가고 역에서 10분 걸리는 것도 그 정도 가격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운 곳들 3억 7, 8천 정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물건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본 물건은 당시 매입과 차이가 없습니다. 2년 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억 5백입니다. 3억 5백이고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이전 시세죠. 15년 시세이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 5,5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5,500 정도 묵혀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3억 지금 현재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남에 있는 개발, 현대타부지 삽뜨고 그리고 삼성역세권 통합 개발되고 5년에서 약 10년 정도까지 길게 보신다면 여러분 투자금 생각 안 하셔도 될 만큼 크게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뭐 내년 3월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 충분히 1,200 정도는 플러스해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보단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의점 간단하게 한번 챙겨볼까요? 어떤 점 볼까요? 네, 이곳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뭐 논현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여러 가지 수익형 물건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당연히 가격대는 더 저렴한 물건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식으로 지어져 있고 주차장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은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주변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선릉역세권 주변은 상권으로 둘레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능력은 이용객 수가 나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9호선 라인 중에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기가 많고 젊은 인구들이 스며들 수 있는 좋은 자리에 투자를 하셔야지 가격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저렴한 물건만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 개발 반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가치, 여러분 차익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삼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이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 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물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우장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 또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입주자금 몇 건부터 살펴주세요. 발산동입니다, 대표님. 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마곡지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암 DMC의 6.5배인데 직접 고용 인구만 18만 명, 간접 고용 인구를 포함하면 40만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구로구의 전체 인구가 하루가 마곡지구에 와서 일을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곳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의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투룸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죠. 여기는 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 6분, 발산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입니다. 이 마곡 산업단지의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고 여의도나 강남 이런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왼쪽에는 김포와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상암 DMC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의도의 업무지구, 남쪽에는 목동 신시가지의 업무
타운이 형성되어 있죠. 이 중앙에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격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올가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요. 정말 전철역이 막 붐벼서 과거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매수가와 더불어 임대 수요가 증가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 지역도 관심 두고 계신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호재 정리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이 다른 거 그냥 어설픈 호재 다 떨궈버리고요. 마곡 산업단지 하나만 보십시오. 여기 그야말로 20만 명의 직접 고용 인구와 40만 명의 간접 고용 인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수요만 해도 엄청나죠. 바로 마곡 단지 안에는요. 이화의료원 마곡병원이 이제 내년 개관을 목표로 바로 이제 한창 공사 중인데 여기 걸어서 10분입니다. 주변이 이미 서울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그 식물원 보타닉공원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이제 여의도 공원보다 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갖춰지면서 삶의 질 또한 매우 좋아지고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상암 DMC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 대규모의 업무 단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 그야말로 관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은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이제 한창 지어지고 있고 거의 그래도 마무리 단계 들어갔겠는데요. 내년 1월이니까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준공을 내기 위해서 한참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와서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은 가능한데 아쉽게도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2개밖에 없거든요. 총 6층 중에 2층 2개의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투룸이라고 그래도요. 실제 와서 보시면 아 정말 잘 지었구나. 여기 제가 건축주를 만나보니까요. 이런 다세대 주택만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어서 그 노하우가 정말 한마디로 장난이 아닐 만큼 고급 자재와 마감재를 해서 특히 거주민들의 동선까지 잘 활용한 이렇기 때문에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당연히 잘 갖춰지고 엘리베이터,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광이라든가 이런 통풍이 잘 갖춰져 있고 외관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물건들을 다 꼽아 오셨는데요.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에요?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제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올 가을이 다르고 또 내년 봄이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 가을의 시세로 봤을 때 전세가가 2억 2,500만 원이었는데요. 준공 후에 내년 봄이죠. 바로 2, 3개월 뒤에 임차를 놓게 되면 2억 2,500이 아니고 2억 3천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잘 지어지고 또 임대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업무다 이제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하셔서요. 약 3, 4년 뒤에 2억 8천 9천에만 매도하시면은 정말 높은 시세 차이 가능하죠. 여기는 실제 투자비는 불과 1,000만 원이고요. 여기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곳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월세 시의 투자비는 6,500만 원 내지 5,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이 물건에 우리가 관심 가지신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또 한 가지만 챙겨드릴까요? 어떤 걸 볼까요, 대표님? 네, 늘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추천드린 동대문구 용두동이나 또 강서구 발산동 이런 지역들은요. 현재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 때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죠. 그렇게다 보니까 주변에 가서 보시면 의외로 낙후돼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실망스러운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답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뭐다? 미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 바로 그것을 키우셔야 제대로 된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죠. 전화 주시고요.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자,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논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전화 주세요. 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같은 번호로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릴게요. 방송 이후에도 좋습니다. 2077-6355번 여러분들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